스티브 유는 본인이 군대에 가지 않은 것을 단순히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했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그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병역법을 위반한 병역 기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티브는 유일하게 국내 활동을 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와서 국내에서 신청서도 받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입니다. 병역을 기미한 방법으로 회피한 사람입니다.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과 관련해서 유승준 씨가 소송을 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번에도 역시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내부적인 입국 금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유승준 씨의 언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을 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유승준 씨의 과거 행적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입국을 막을 정도는 아니다. 이런 취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행동이 잘한 건 아니지만 막을 정도는 아니다. 거기다 유승준 씨 측에서 뭘 또 했었냐면 2002년도에 공항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간 경우 있었죠. 요때 결정 무효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안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법원에서는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서 아예 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결국은 2002년경이라면 벌써 23년 전에 어떤 결정에 대한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것인데 다툼의 실익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 입국을 하느냐에 마느냐는 최근에 어떤 결정에 대한 부분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이미 계류되어 있고 판단이 나온 만큼 이 사건 소송은 법원이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법원이 이렇게 세 번째라고 해요. 이게 판단을 했으면은 이렇게 되면 유승준 씨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느냐가 다음 관심인데 어때요? 좀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제 세 번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이제 어쨌든 그 LA 총영사관에서 발급 거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또 재차 발급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게 어쨌든 2002년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 그때 당시에 병력 면탈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국적을 상실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국이 허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제 그런 근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에서도 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승소를 하긴 했지만 재차 이게 뭐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최종 승소한다 하더라도 재차 LA 총영사관에서 다시 이제 발급 거부를 하게 되면 그럼 또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계속 이 상황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도 지금 뭐 LA 총영사관의 입장은 어쨌든 이제 계속 항소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입국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사유를 들기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그 얘기는 이번 법원의 판단이 강제성은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거부 처분을 취소를 해달라 그런 의미일 뿐이지 거부 처분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비자를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별개의 문제이고 그래서 비자 발급을 계속해서 이제 거부하는 입장으로 간다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또 취소를 요청하는 그런 소송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정희 변호사 지금 뭐 LA 총영사관이나 외교부는 국민적인 정서 이런 거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는 얘기죠.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결정이 아니라 외국인을 한국에 입국을 결정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권국가의 재량적 판단 행위인데 그 재량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국익에 해를 끼친다라고 했을 때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이 공공기관의 입장이었고 특히 병역 기피라는 부분을 이제 예방해야 되고 또 국방의 의무를 지는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서를 고려했을 때 유승진 씨가 국내에 입국함으로 인해서 얻을 이익보다는 들어와서 우리가 받을 해악이 더 크다 이런 이제 재량적 판단을 한 것인데 이 재량적 판단이 비례의 원칙에 너무 위반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처음에 판단은 옳았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장기간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이 너무나 가혹하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입국 거부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려는 공익은 또 어느 정도 달성한 상황이다라는 판단도 가미됐을 수 있습니다. 유승진 씨 사태로 연예인들이
병역을 기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가는 그런 행보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시간이 흘렀으니 들어오게 하는 것이 또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경민 변호사, 유승준 씨 측에서는 그럼 계속 정부에서 발급 안 해주면 계속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어쨌든 뭔가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라고 해서 F4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비자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발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비자를 발급해달라는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 뭐 국내에 입국을 하려고 한다면은 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무비자로 이제 90일 동안은 또 체류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또 이제 법무부의 또 입국 금지 결정이 또 있었기 때문에 비자가 발급이 된다 하더라도 들어왔을 때 또 입국이 될 것이냐, 또 이런 부분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조금 가야 할 길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국민적인 여론이 안 좋은 거는 애초에 유승준 씨가 좀 자초한 측면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 맞아요. 유승준 씨가 과거에 군입대 신체 검사하는 모습까지도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4급 보충력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흔히 공익이라고 하죠.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그런 급수라고 합니다. 유승준 씨는 남자는 때가 되면 다 군대에 가게 돼 있다.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 꼭 가겠다. 이게 굉장히 바른 청년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만큼 대중들의 배신감이나 반감이 이토록 더 커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 한참 지난 거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칠까. 이경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우리나라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또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또 이런 생각도 계속 들어가지고 뭐 계속 뭐 아직도 이제 뭐 지금 뭐 젊은 세대들은 유승준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나이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조금 이해를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West Side. 근데 우리 인터뷰 좀 합시다. 하기 싫다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네가 뭔데 판단을 하냐고 지금. 니네들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돌아보면 뭐 그렇게 손해본 게 있을까 싶어.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다. 그냥 이렇게 끝내기에는 아직 못다한 꿈과 열정이 식지 않아서. 꿈꾸는 것이 포기가 안 된다. 인생은 너무 짧으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그러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유승준 씨도 참 굉장히 오랫동안 방송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유튜브에서 나왔나요? 맞습니다. 유승준 씨가 4년 만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활동 재개,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유승준 씨가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삶의 작은 부분까지 소통을 하고자 한다라면서 자신이 미국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 그런 일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앞서서 영상을 보셨지만 영화관 같은 공간에서 좀 관계자로 추정되는 듯한 인물과 뭔가를 의논하는 그런 장면도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방송인으로서의 꿈을 버리지 못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4년 만에 이 시점에, 8.15 이 특사가 끝난 이 시점에 이분이 다시 업로드를 했을까요? 일단 얼마 전에 팬들이 사면 요청을 했던 건이 있었거든요. 그거와도 좀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승준 씨는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느냐. 당신들은 살면서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병역 기피 문제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는 것에 굉장히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변호사님. 본인이 사면 요청하지 않은 건 맞잖아요. 그렇죠? 팬들이 한 건데 그게 오히려 더 기분 나쁘다, 이런 뜻인가요? 사실 또다시 좀 논란거리가 생성이 되면서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또 본인이 언급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이제 SNS를 통해서 이 사면 요청이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관여한 그런 사실도 없는데 다시 한번 국내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 자체에 대해서
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입국 절차, 이 입국이 거부되는 부분, 비자 발급이 나오지 않는 부분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결국 어떤 형식적인 하자를 근거로 해서 이 비자를 발급하지 않아준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다시금 어떤 재량권을 행사해서 이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판단이 연달아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당분간은 좀 입국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승준 씨 팬들이 글쎄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 숫자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아직도 열성적으로 유승준 씨의 이 국내 복귀를 원하고 있는 거였죠. 그렇죠. 유승준 씨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댄스 가수였습니다. 이 당시에 뭐 대단했죠. 그럼요. 90년대를 정말 주름 잡았던 댄스 가수임은 분명한데요.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해오지 못하면서 팬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다시금 유승준 씨 모습을 한국에서 보고 싶다라는 팬들의 목소리도 있고요. 예. 여전히 이 병역과 관련된 부분 문제가 정말 심각한 부분이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비자 발급을 해주고 어떤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역시 팽팽하기 때문에 유승준 씨 소식이 등장할 때마다 좀 격렬한 토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유승준 씨, 그러니까 미국 이름 스티브 유, 미국 네. 국적이니까 스티브 유라고 불러야 돼. 이제 자꾸 우리가 유승준 하니까 이 한국 국적인 걸로 좀 잘못 알고 계신데 이 스티브 유가 뭐 미국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삶이 불안정하거나 안 좋게 지내고 있으면 뭐 좀 동정심이라도 생길 텐데 자녀도 많이 낳고 잘 살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유승준 씨가 아들 둘에 쌍둥이 딸을 둔 네 아이의 아버지거든요. 오, 부럽습니다. 예. 네. 일단 영상을 보면 유승준 씨가 아들의 근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들이 뭐 말리부 비치에서 서핑을 하고 밤에는 공연을 한다 이런 근황을 전하기도 했고 딸들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닮았더라고요. 그런 아, 딸들의 예. 모습도 좀 공개를 하긴 했는데 사실 유승준 씨가 그동안 SNS를 통해서 자식들에 대한 사랑을 계속 표명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일각에선 유승준 씨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데 자녀들의 얼굴이나 사생활을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부인과의 그 러브 스토리도 좀 유명합니까? 그렇죠. 이제 부인과 워낙 오랜 기간 연애를 하기도 했고요. 중학교 동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승준 씨가 이제 힘든 시기를 거칠 때도 한결같이 함께해준 부인에 대한 사랑을 또 드러내기도 했고요. 미국에서 다복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SNS에 공개하면서 가족이 역시 최고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그만큼 미국에서 이 가정생활만큼은 평온하게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보더라도 제법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어 보이고 오히려 부럽고 예, 자녀도 많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스티브 유로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끌기예요?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 뭐 보이고요. 돈? 뭐예요? 네, 뭐 수익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시선이 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2021년에 유승준 씨와 관련한 유승준 병역 방지법 이런 것들이 발의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유승준 씨가 이거에 굉장히 강하게 항의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어요. 조회수도 많이 나왔었고 구독자 수도 뭐 2만 명에서 갑자기 6만 예. 명으로 뛸 정도로 이때 이런 식의 영상들을 올리면서 유승준 씨가 영상 한 편당 150만 원에서 뭐 4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런 추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 있는 유튜브 이제 시청자분들, 우리 국민은 유승준 씨의 입국을 원하지는 않지만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영상은 보고 싶어하면서 유승준 씨를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꼴인가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SNS나 이런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유승준 씨, 스티브 유가 워낙 유명인이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좀 위험한 질문 드려도 돼요? 임 변호사님? 어떤 질문이실지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준 씨 팬들로부터 공격당할 수도 있는데 아니 지금 이제 국정 문제로 인해서 이 병역 의무를 기피해가지고 가서 안 돌아왔잖아요. 외국으로 나가는 거를 이제 병무당국이 허용을 해줬는데 그럼 이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을 허용해 주는 게 세월이 이만큼 흘렀으니까 고통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거를 입국을 이제 허용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병역 기피를
우리가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끝까지 이 법을 유지해주고 이 스티브 유의 입국을 불허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스티브 유,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자유롭게 활동을 하려면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뭐 누군가 입국을 막고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엄밀히 얘기하자면 비자 발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예. 이 비자를 발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넓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특히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지금 단순히 콘서트를 위해서 출국한다고 해서 도장을 받고 출국을 했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미국 국적을 취득을 해서 온 이 상황, 예. 이 일련의 과정이 결국 고의적으로 병역을 회피하기 위함이었다는 부분, 이 사실관계는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이 병역 문제라는 것이 국내에서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예.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자를 발급해주는 입장에서는 발급하는 것이 어떤 국내의 질서를 오히려 혼란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 감안되어 있는 결정이라 보여집니다. 너네는 다 약속 지키고 사냐? 뭐 저도 약속 가끔 깨기도 하고 어기기도 하는데 너는 그러면 약속 다 지키고 사냐? 왜 나한테만 자꾸 약속 지키라고 하냐? 누리꾼들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은 뭐 응원한다, 여전히 멋있다 이런 응원식의 반응도 일부 존재는 합니다. 일부죠? 네, 많아요? 일부 존재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앵커님의 반응처럼 국방은 의무지 이게 약속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 여론이 훨씬 많은데요. 예. 그러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노출은 왜 시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적인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승준 씨가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일상을 공개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대중의 여론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처해 주시면 내일이라도 가겠습니다. 유승진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제 병무청장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나라 일 하시는 정치인들의 비리들과 두 얼굴들을 보면서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거 아니에요? 법에는 모두가 동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껏 병역을 면피한 수많은 권력자들의 아들들이 저처럼 다 입국 금지 당했죠.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매장 당했죠. 추방당하고 공공의적으로 몰렸지요. 거짓 언론으로 매도당하고 인생이 힘들게 됐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저희 뉴스 모두 부분에 8.15 광복절 특사 소식 전해드렸는데 사명 관련해서 유승준 씨가 다시 거론이 되고 있던데 왜 그런 건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승준 씨의 팬들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유승준 씨를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제 팬들이 그제 공동 성명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의 사면 복권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길 바란다. 그 중에 하나가 유승준 씨라는 거죠. 예.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 씨에게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뭐 조국 전 대표라든지 윤미향 전 의원의 이름을 거론을 하기도 했고요. 예. 부디 대통령의 결단이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사례가 돼서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예.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팬들이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근데 임조혜 변호사님 실제로 사면 유승준 씨 같은 케이스가 사면 대상이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예. 결국 윤승준 씨는 지금 뭐 어떤 형사 처벌이 문제된다기보다는 그렇죠. 입국 금지 상태인 게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특별 사면하면은 뭐 생계업, 뭐 어업을 하고 있다거나 뭐 운전면허 같은 부분에 대해서 특별 감면을 해주거나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준 씨의 사례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떤 생계형으로 어떤 면허가 문제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거든요. 일부 팬들이 이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입국이 금지가 되어 있고 여러 차례 소송을 거치면서 그 피로감도 큰 와중에 이렇게 장시간 동안 입국 자체를 막는 것은 너무하다라는 차원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임조혜 변호사께서 오랜 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3년간 지금 못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이야기다 보니까 얼마나 오래됐는지 감이 없었는데 벌써 23년이 됐습니다. 이제 2002년에 유승준 씨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소송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일단 2015년 유승준 씨가 입국을 위해서 비자를 요청을 했다가 거부를 당하고 여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승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LA 총영사관 측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유승준 씨가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다가 이후에 또 2023년 11월 다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는데 또 그러고 나서 이후에는 LA 그 총영사관 그리고 법무부에서 비자를 다시 한번 또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해 9월 유승준 씨가 다시 한번 이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예. 지금 벌써 법정 다툼만 세 번째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간은 벌써 23년이 흐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임재 변호사 결국에는 법무부가 허락을 안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이 대법원의 판단은 이제 엄밀히 표현을 해보자면 입국을 허가해줘라라는 판단을 대법원에서 해준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입국 금지 결정을 한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 심사 없이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LA 총영사관 등에서 이 비자 발급을 안 해준 것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입국 금지 결정과 관련해서 다시 국민들과 언쟁을 계속 벌이는 상황,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차 입국이 지금 금지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법무부가 이런 판단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좀 아직까지 국민적인 거부감 이게 좀 크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사회적인 혼란, 야기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이미 유출해 볼 수 있듯이 예. 그리고 유승준 씨 사태를 놓고 이제 국민들도 여러 가지 생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이 정도로 강경한 건 당시에 유승준 씨가 했던 이 일들은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서류를 위조해서 미국으로 출국을 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비난 가능성이 여전히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예. 시간이 오랜 기간 흘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 위법성의 정도가 높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어떤 병역의 의무에 대한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여론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왜 자꾸 입국을 하려고 시도를 하느냐 또 이런 비판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당시에 법무부가 저렇게 판단하면서 유승준 씨가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을 냈었죠. 맞습니다. 유승준 씨는 이게 본인에 대한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예.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또 자신이 관광 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외동포 비자를 고집하는 것이 영리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다. 이제 이런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다른 비자로 소송을 하게 되면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재외동포 지위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변호사들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에 팬들의 사면 요청에도 그렇지만 여전히 조금 유승준 씨를 보는 여론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는 예. 있지만요. 냉담한 의견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입국을 시도하는 것이 결국 영리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위함이 아니냐. 결국 국내 팬들을 상대로 해서 본인이 소득을 올리기 위한 시도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이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 또 이제 한켠에서는 이 정도로 반성을 하고 사과를 했다면은 이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의 실력이 아깝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여전히 좀 비판 여론이 있는 것은 현실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예. 한국에는 왜 올라 그러냐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한국에 가고. 왜 군대 가겠다고 떠들고 다녔냐, 경솔하게. 간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키지. 약속 지키지 못했어요. 왜? 약속 지키지 못한 게 죄야? 너네는 평생 너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저런 울분에 찬 모습도 있었는데 도대체 지금 몇 번째죠 입국을 시도한 게? 지금 정말 수년째 이어가고 있는 법정 다툼. 예. 이번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첫 시작은 10년 전인 2015년부터였는데요. 예. 유승준 씨가 입국을 위해서 비자 신청, 재외동포 비자 신청, F4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거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취소해달라는 소송, 그러니까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해서 다시 비자 신청을 했는데 LA 총영사관에서 이걸 또 거부를 합니다. 거부했어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취소 소송을 해서 예. 이번에도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내요. 어.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비자 발급 신청을 했는데 2024년 6월에 LA 총영사관 측에서 유승준 씨의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법무부 등과 검토해서 또다시 비자 신청을 거부합니다. 예. 그러자 유승준 씨가 이번에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고요. 예. 또 법무부를 상대로 해서는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예. 이렇게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 세 번째 법정 다툼의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도 법무부는 유승준 씨의 이 입국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박민무 변호사, 법무부는 어떤 이유로 입국을 거부한 겁니까? 예, 일단 입국 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나 재량이다라고 이제 전제를 깔고요. 원고인 그 유승준 씨가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예.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유로 지금 법무부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병역 의무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크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 걸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국민 남성의 대다수가 이제 병역의 의무를 치르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20대 이제 가장 꽃다울 나이에 자신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난 사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중들의 인기로 이제 자신의 이익을 만들어냈고 예. 또 그 당시에 유승준 씨는 사실 그냥 단순히 한 명의 가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탑스타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참한 청년의 이미지, 그리고 나중에 군대를 가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던 모습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유승준 씨의 인기가 유지가 됐었었는데요. 예. 그러한 영향력이 여전히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승준 씨의 입국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보입니다. 예. 여기서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번이나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런데 LA 총영사관은 거부한 거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뭐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조금 돕자면 예. 일단 이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과 법무부가 입국 금지 결정을 한 건 좀 분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이나 이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해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해서 유승준 씨가 승소를 한 건요. 예. 첫 번째 소송 같은 경우는 원래 거부 처분을 하려면 원래 서면으로 거부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LA 총영사관에서는 이 거부 처분을 전화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런 거부 처분을 유선으로 한 거는 위법하다라고 해서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줬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송에서도 왜 유승준 씨에게 비자 발급을 하지 않은 LA 총영사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한 거냐면 이 당시에 LA 총영사관이 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사유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재외동포법에 이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 사람에게는 38살까지는 비자 발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유승준 씨가 이 비자 발급을 신청했을 당시에는 유승준 씨는 이미 38살이 넘은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안 맞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사유를 내세웠다라고 해서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했던 사유만 바꾸면 다른 거부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차는 유선으로 했는데 그럼 다시 서면 통지하면 당연히 거부 처분할 수가 있고요. 다른 사유를 내세우면 거부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건데 이 3차 거부 사유를 했던 이유는 이미 우리가 LA 총영사관이 이 유승준 씨를 상대로 해서 비자 발급을 하더라도 법무부에서 유승준 씨에 대해서 이 입국 금지 결정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비자 발급을 해도 어차피 입국이 금지될 사람이다. 발급이 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자 발급을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로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뭐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네, 뭐 대법원이 유승준 씨를 입국을 시켜라는 취지가 아니라요. 대법원의 취지는 이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던 사유가 이게 위법하다라고 지적한 거다. 그 그렇죠. 부분의 의미, 예. 그 정도의 의미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자 발급과 입국은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유승준 씨 측에서 어제 변론에서 축구 선수를 언급했어요? 네, 축구 선수 석현준 선수를 언급을 했는데요. 이 석현준 선수의 경우에는 과거 병역 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어요. 당시 상황을 보면 석현준 선수가 프랑스 2부 리그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근데 병역 미필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국내로 귀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병역 미필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만 28세부터는 해외 여행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지만 당시 귀국을 하지 않았고 특별하게 소명 기회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국외 불법 체류 혐의로 이
병역 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던 건데 이 때문에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는 남양주 FC에서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그래요? 있다고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유승준 씨 측에서 이 같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게 비례성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간접 강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예. 합니다. 비례성과 평등 원칙을 무시한 조치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접 강제가 필요하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간접 강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개인이 이제 행정청을 상대로 어떤 허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거부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거부했다라는 사유로 이렇게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판결에서 이겨도 행정청이 또다시 거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만약에 거부를 하면 일정 부분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간접 강제라고 하는데 본인이 이제 두 번이나 소송을 이겼는데도 또다시 이렇게 거부 처분을 받으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접 강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LA 총영사관 측은 스포츠 스타와는 경우가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로? 네, LA 총영사관이 이제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은 다르다라고 말했다기보다는 언급한 석현준 선수와 유승준 씨의 경우는 다르다라고 두 이야기한 사람이?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예. 이 석현준 씨도 유명한 축구 선수기는 하지만 사실 유승준 씨가 가지고 있던 어떤 사회적 명성에 비해서는 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했던 그 시절에 가장 1번 연예인, 원탑 연예인 유승준 씨가 석현준 씨의 사례를 들면서 자신도 그와 같은 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냐. 예. 그와 비교했을 때 나는 지금 평등하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같은 궤로 볼 수 없다는 게 LA 총영사관의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병역을 바라보는 뭐 연예인들의 시각과 과거가 많이 다른데 과거에도요. 이거 같은 병역 기피이긴 하지만 다른 선택을 해가지고 오히려 대중들의 호응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혹시 앵커님 그런 꿈 꿔본 적 있으세요? 재입대하는 꿈. 다시 군대 가는 꿈. 네. 꾸기 싫은 꿈이죠. 남성들에게는 이건 거의 뭐 최악의 악몽으로 예, 꼽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군대를 2번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가수 싸이 씨 얘긴데요. 과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입대를 하게 됐죠. 하지만 그 선택 이후에 싸이 씨에게 병역 기피 논란은 전혀 따라다니지 않고 있잖아요. 예. 반면 유승준 씨의 경우에는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땅을 밟지 못하는 신세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병역 기피라는 문제는 사실상 국민정서법을 좀 어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법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 어떤 법보다 강력하고 무서운 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 또 법조계는 삼심체계지만 우리 대중들의 마음은 한 번 돌아서면 되돌릴 수 없는 단심제가 아닌가. 예. 절반이 남성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에서도 이 병역 비리 논쟁이 좀 많이 있죠. 네, 뭐 유승준 씨 사건을 이제 만약에 법리적으로만 바라보자고 하면 반론이 제기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너무 형평성이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럴 왜냐하면 수도 이게 너무 있겠네요. 시간이 오래 예.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입국 금지 결정을 한다라는 게 좀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행정처의 결정에도 사실 국민정서법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은 사실은 다툴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예. 하지만 이게 과연 뭐 공공복리라든지 뭐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했을 때 과연 입국 금지 결정을 번복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라는 판단에 있어서는 예. 아직까지는 그 정도를 번복할 정도의 사유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여론도 볼게요. 어제 법무부에서 이제 입국 금지 입장에 대해서 확고하게 반대 입장을 입국 금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찬반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팽팽해요? 네, 먼저 입국 금지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군대 가기 싫어서 갔는데 왜 이제 와서 돌아오려고 하느냐. 또 당시에 유승준 씨의 행동을 보면 단순히 병역 기피 수준이 아니고 이건 대국민 사기극 수준이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 의견 쪽에서는 본보기로 이걸 너무 가혹하게 유승준 씨에게 하는 것 같다. 또 다른 연예인들은 마약이나 도박이나 음주운전 이런 거 해도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몇 년 자숙하고 잘만 나오는데 군대 안 간 걸로 국가가 너무 가혹하게 하는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박민규 변호사님 앞서 사회적 혼란 야기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재판부에서도 이런 국민적 여론의 흐름 같은 경우는 이런 재판에는 좀
감안을 하나요? 네, 어떤 재판이든 간에 이제 국민 여론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판결이 미치는 이 사회적 영향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판결이라는 게 어떠한 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찾아 나가고 정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사회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한 절차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유승준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국민의 절반이 남성이다 보니까 특히나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 너무나 예상이 되고 또 유승준 씨 개인이 국내에 입국한다고 하더라도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점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